많이 안 해갖고 후회할 일이 생기면은 본인 탓이지 뭐 우리 탓할 일이 없잖아. 한 남자나 남자를 만나도 고생이 많은 거야. 이 정도 되려면요 돈 많은 영감 하나 있어야 돼. 나는 절대 그게 많이 쉽지가 않아. 왜 그룹 활동을 하셨을까? 아차 싶어요. 내 인생의 인생 신호등 적신호일까 녹신호일까? 세 분의 만신을 모시고 심층 탐구해보는 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신 10년차 보월당입니다. 어색해. 안 어색하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만신 21년 차 태아신당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태아신당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애동 4년차 천왕신궁 다혜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저도 왠지 어떻게 그렇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선생님도 왜 이렇게 예쁘세요? 대박입니다. 아유. 메이크업의 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아서 오신 거죠? 고민이요. 예. 잠깐만요, 선생님들. 무서워요. 세 분이서 왜? 이렇게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이뻐서. 어떻게 뭐가 보이나요? 이뻐서. 선생님, 근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누구랑 같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제 주변에 뭔가 보이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누가 귀신이 붙었나요? 아니면 뭐 우리 조상의 뭐 할머니가 같이 따라오시나요? 할아버지가 따라오시나요? 그런 거 보이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원이 없겠다. 근데 그 뭐지? 귀신이라는 거는 정말 눈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느낌이죠. 왜 우리가 어느 곳을 가게 되면 섬뜩하고 끔찍하고 기운. 그리고 꼭 뭐가 있는 것 같고 꼭 뭔가 물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기운을 가지고 이제 무당들은 이제 만신들은 그걸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21년 차이지만 솔직히 실제적으로 무당 치고는 귀신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감이라든지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느낌. 예. 그 선생님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 제가 뭐 몸빼걸스로도 활동하고 그리고 주 종목은 사실 리포터예요. 리포터. 그리고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솔로 앨범도 냈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코로나 그 시기 때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진짜 한 3년 정도는 진짜 통장이 바닥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정호근 선생님 하시는 거. 예. 근데 선생님이 딱 작년에 하시는 얘기가 이야! 10년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또 실례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과연 저한테도 어느 정도 인생이 좀 풀릴 일이 있을까? 그런 시기일까? 그런 게 아까 좀 삼재라고 궁금하네요. 말씀하셨는데요. 네. 삼재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전화위복으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네, 그런 시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재라는 거는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복삼재 때는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도 시작하거나, 하고 네. 재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예. 악삼재일 때는 부모 거상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있는 재산이 크게 손실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복삼재라고 하시니까 복 탔네요. 복 타셨어. 선생님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우리 황은정 씨 같은 네네. 경우는 뭐 나이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요. 43이잖아요, 올해 43. 네네. 뭐 코로나 이전에도 솔직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막 얼굴을 드러내고 막 나 황은정이야 누구나 보는 사람들이 다 나 황은정이야 이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매니아층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황은정 씨가. 근데 보시면은 내가 솔직히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는 솔직히 내 활동이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 그러고서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은정 씨가 조금 이렇게 꿈틀꿈틀 움츠리고 올라가는 시기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 그런 원래 쟤는 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그 한 10년이 내 삶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내가 조금씩 이 황은정이란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본인 운기 자체도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어도 그닥 얼굴을 띄울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작년수부터 더 우리 은정 씨가 어떠한 뭐 제의가 됐든 제안이 들었든 몰릴 때도 확 몰리고 없을 때는 또 이게 뭐지? 막 이럴 정도로 막 한가하게 그 퐁당퐁당 시계 말해서 퐁당퐁당 이렇게 일이 있었을 거야 작년부터. 맞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아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 불안감, 네. 걱정도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봄 시력이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자꾸 그 퐁당퐁당이 텀이 짧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아 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소름도 나, 닭살. 어. 뭐야. 조금만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뭐라지? 희망이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희망 고문이었어. 쉽게 말하면 작년 초반까지는 희망 고문이었다가면 이제는 희망 고문이 거의 끝나가나? 내가 혼자 스스로 이게 느끼고 있거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3대가 악삼대가 있고 복삼대가 있듯이 본인한테는 3대라고 해도 무조건 복이 있는 3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기운이 활동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내 몸수를 친다든가 뭐가 하나는 꼭 나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거든. 금전을 까먹거나 돈은 들어오는데 또 금전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은정 씨가 올 끝자락 하반기부터 운기가 더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축하드려요. 하반기 끝자락 그러니까 연말이 됐든 내년 뭐 초가 됐든 이때부터 운기가 더 살아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죄송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 여러 사람을 같이 움직였을 때 네. 그런 구설 트러블. 트러블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같이 활동하는 사람 중에 뭐가 조금 안 좋게 좀 이미지가 실추돼서 그 본인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아, 저희 그 제가 몸빼걸스라고 여성 3위서 트로트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약간 구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그런 미안해요 몸빼걸스가 와해가 될 수도 있고 오. 아니면 둘이 셋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둘이 같이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 3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이 그러니까 몸빼는 몸빼 있고 신나게 살리고 뭐 이런 건데 막 전통시장 살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2명이 오케이 걸그룹이라고 또 나와가지고 예쁜 거 하고 싶어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아. 따블을 뛰는 거예요. 둘이서. 아. 정확히 보셨어요, 선생님. 둘이서 나와가지고 따로 한다는 게 오케이 걸그룹 정확히 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야. 따블을 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여 살려야지 뭐 어떡해. 그래도. 그리고 지금 네네. 황은정 씨 아버지 계세요? 예. 네. 아버지. 올해는 아무래도 삼재라고 해서 활동도 바빠지기 시작하고 네.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것이 갈증이 해소되는 시기기는 맞지만 올해는 부모의 근심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의 근심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이고. 올해는 아버지의 건강을 조금 많이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쪽으로 친가 쪽으로 올해는 네네. 상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집안에 조금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눈물바람이 조금 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조금 유념하고 계셔야 될 너무 안 겁니다. 좋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그래요. 만신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미리 챙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무조건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조금 올해는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별수, 사람 간의 이별수라든지 네. 그게 연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일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별수, 인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던 해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두고 희망을 두고 있었던 부분도 그 사람 말뿐이었고 허무맹랑한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감도 많이 들었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사람 때문에라도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을 거예요. 인간 믿고 따르다가. 네. 근데 우리 황은정 씨 자체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네, 맞아요. 나는 나 똑똑해 하면서도 결국에는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안 믿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빠지면은 홈팡 빠져. 맞아요. 막 그래서- 간색에 다 빼줘 나는. 그러니까. 오.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나 뭐 했지?
나 이러려고 저 사람과 이렇게 했나? 맞아요. 그게 이성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성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극과 극인 거예요. 네. 굉장히 새침하고 냉정할 때 너무 냉정하다가 네. 빠질 때는 너무 빠져버려요. 이 중간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인간 관계에 내가 힘이 들어. 내가 처신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샘 내는 사람은 시샘을 내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황은정 씨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은 드러나는 스타일이고 표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중간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무대 성격상 그래서 무대. 이제는 나이 먹은 티를 조금 내셔야 돼요. 조금 연륜을 내 마음에 경험을 쌓았으면 그 경험을 연륜을 표출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진 너무 소녀야. 너무 소녀야.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조금 선을 그을 거는 선을 긋고 조금 다가갈 때는 다가가더라도 한 발짝 조금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알아야 돼. 네, 싫은 그래서 소리를 잘 못하시나 봐요, 남한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확히 보시기에 정말 저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울증이 있을 정도로 아, 좋으면 확 좋고 이랬다가 갑자기 확 이러고 그냥 중간이 없는 거예요. 조울증이네요.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사주에 있어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 예? 어디를 가나 아까 그룹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왜 그룹 활동을 하셨을까? 아차 싶어요. 본인이 차라리 혼자라도 나갔으면 조금 더 이렇게 어디 더 불러주는 곳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본인 좀 게을러요. 맞아요. 네, 이때까지 밥 숟가락 떠먹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시기에는 딴짓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 그러니까 힘들었다 그러셨잖아요, 몇 년간. 근데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은정 씨의 그 자존심이 아예 하락을 해서 나가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좀 올해는 좀 이렇게 변동을 주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활동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멤버 사람을 둘이 좀 만나. 아니, 사람은? 애인을 좀 둬 이제는. 사람을 지금 저는 믿을 너무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없고 특히 남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을 띄어서 귀찮아. 그냥 귀찮은데. 차라리 일하면서 막 그게 훨씬 더 재밌지. 남자 만나는 거 자체가 귀찮고 지금 좀 한 1년 넘었죠. 그냥 연애하기가 싫어 그냥. 그러니까는 봐봐요. 작년, 재작년, 작년까지는 정말 이별이야. 네. 내가 정말 친했던 사람들과도 거리를 둬야 되고 뭔가가 새로운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과는 자꾸 이제 멀어지는 격이거든요. 인간의 변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연애를 하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황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공주로 섬겨줄 남자가 필요해요. 맞아. 근데 그런 남자는 찌질해서 또 싫어. 어머 나 무수리처럼 살아요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공주 대접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가는 맞아, 거야. 맞아. 싫어, 내가 싫어. 싫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헌신하고 내가 가꿔줄 남자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첫날 만난 남자를 만나도 고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마음에도 연륜이 생기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남자분은 해안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남자를 만나도 나한테 헌신이라서 정말 뭐냐면 모두가 간섭게 다 빼줄 그런 남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여자라 보고 예쁘게 보고 나를 가꿔줄 수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 정도 되려면요 돈 많은 영감 하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눈이 본인이 높아? 본인이 지금 뭐 소속사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속사 없고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혼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내년 시력을 봤을 때 네. 내년 6월, 7월 달 들어서면 뭔가 나를 도움을 줄 손길 뭐 이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속사가 됐든 나를 좀 케어해줄 어떤 뭐 사람이 됐든 영감? 기획사, 영감님. 소속사. 그러니까 오 소속감이 뭔가, 생기네요. 뭔가 영감은 이렇게 안 돼. 사인하고 그러니까 서류에 안 돼. 사인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문서 들어온다. 그래서 그리고요. 내년에는 운기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뭔가 귀인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좀 놓치는 격이 있어요. 사람을. 내 운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 뭔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본인이 막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야. 이 사람이 도와주려고 실질적으로 진짜 도와주려고 다가오는데 나는 무서우니까 뒷걸음질을 치는데 나중되고 나면 그게 진짜 썩은 동안 그거였네?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진짜 황금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후회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황은정 씨는 기회가 있었구나.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황은정 씨는 내년에 이제 여름 시력 됐을 때 뭔가 사인한다거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거 사인 꼭 하셨으면 좋겠어. 내년 6월 7월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게 문서 들어오면은 무조건 저 선생님부터 찾아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선생님. 도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겠네. 아, 상황에서든 지장이라도 찍을 찍을 수 있어. 있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작년에 그 작년 5월 18일 그때 제가 홀인원을 했어요. 제가 골프 홀인원이라는 게 근데 사실 대박이다. 홀인원이라는 게 박세리 감독님도 못하셨다는 게 홀인원이잖아요. 그게 정말 진짜 트리플 양파 홀인원 요런 느낌이에요. 진짜 쇠복이 있어야 돼요. 쇠복이요, 정말. 네.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실력이 아니고 그냥 딱 운대. 쳤는데 어머 탁 불렀어. 어떡하니? 아이크 홀인원인데 밑에 얄미워. 퉁퉁 막 오른쪽으로 막 굴러가서 들어갔는데 그 공이요. 제가 사가지고 온 공도 아니고 공을 다 잃어버려서 똥볼을 어디서 이렇게 주워갖고 로스트 그러고 볼, 했는데 예. 어디서 주운 볼이에요. 그런데 그 공에 어떤 할아버지 얼굴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핸드폰 번호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영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영감님 대가리 까서 제가 홀인원 해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 영감님.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1879 와인 1879 골프 용품 1000억대 매출 올리신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회장님과 또 인연이 돼가지고 뭐 와인 스쿨의 행사, 골프 행사, 막 행사를 모든 것들 다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진짜 이 홀인원의 기분이 있구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고정 프로그램 5개가 생겼어. 근데 이게 박리담회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단 인간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해분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작년, 재작년,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흐름이 자꾸 바뀌는 운대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이 뭔가 살라 그러면은 인간 관계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성에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 인간의 운대가 들어오면서 인간으로 인해서 일도 생기고 인간에 인해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는 재물도 늘고 네. 돈이 생기다 보니까 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세상이 행복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운대가 굉장히 기류가 바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올해까지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문서에 뭔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 내년이 지나가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그 재물로 인해 내가 모은 재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집도 사고 사람도 늘고 인구도 늘고 식구도 늘고 그러면서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이요?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나와 반려자가 생길 정도로 좋은 운대가 생기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는 운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 그러면 제 반려자 저기 한 연하일까요? 아니면은 뭐 비슷한 나이일까요? 많을까요? 또래였으면 좋겠어요. 또래? 이제는 너무 높은 사람, 나이 차이 많은 사람도 연하도 아닌 그리고 한 45쯤으로 보입니다. 남자가 들어오시는 게. 아 그래요? 맞아. 그 영감 수발 들긴 힘들어.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감이 아직까지 장장하고 능력 있는데 아. 내 능력 있는데 뭐하러 영감을 만나, 그죠? 네. 응. 그리고 대가리 선생님과 또 까인 영감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지방을 뭐 행사도 그렇고 지방 촬영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근데 제가 집이 지금 일산이란 말이에요. 혼자서 매니저가 없잖아요. 혼자서 운전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을 제가 6년 전에 이혼하면서 그때 집을 샀어요. 그냥 조그마한 빌라인데 근데 그게 갑자기 IC가 터지고 막 앞에 막 대형 마트가 생기고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된 거야. 또 막 그린벨트가 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홀인원을 하고 정확히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네. 근데 그 집을 좀 팔고 저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남 쪽으로 서울 이남 쪽으로 내려가고 싶다. 수원, 용인 아니면 뭐 성남, 분당 뭐 밑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는 어떨지. 이사.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동을 하게 될 건데요. 후회하시겠지만 이미 다 마음 먹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할 거 다 하면서 왜 묻냐고 그러셔요. 결정을 미안. 다 답정너네. 그러니까는 답정너. 무당집에 오면서 자기가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제일 머리 아파.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듣고 대답- 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 해줬다고 막 짜증을 내. 뭐하러 오냐고. 왜 와? 그런 사람 알았으면 좋겠어. 집이 팔릴까요? 쉽게 안 팔리겠죠. 7, 8월 되면은 팔릴 것 같아요. 저는 8월 달, 맥시멈 8월 달.
8월 달. 8월 달이면 한여름. 음력. 올해요? 올해? 음력. 올해 말씀하시는 거 올해 아니에요? 와 올해 네, 8월 네. 달에 지금부터 빨리 그러시네요. 내놔야 되겠다 그러면 아, 예. 가을 좀. 생각보다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와 세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나는 네. 뭐냐면 예. 팔고 나서 어떤 그런 뭐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이나 뭐 이런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정해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크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팔고 나서도 어쨌든 저는 조금 잠깐 다른 곳에 머물렀다가 내년에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금방 뭐 팔고 나서 집 바로 사서 뭐 하고 그 뭐 8월 달에 팔렸어 그럼 뭐 팔고 나면 가을쯤 이사를 하겠죠. 두세 달은 여유를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 네네. 근데 가을쯤에 이사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묵어놨다가 잠시 잠깐 뭐 호텔 생활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내년으로 정월달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달은 지나고 나서 좀 문서를 잡아보심이 본인한테는 좀 옳은 문서, 바른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고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 문서를 내놓는 건 내놓는 거지만 잡는 거는 올해는 좀 내가 잡고 나서 후회할 수 그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는 조금 더 이따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지고 계세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도. 보시는 근데 게 언니 좋을 것 같아요. 만신보다 훨씬 더 만신같이 고집이 은근히 세다. 고집? 그리고 통통 튀기면서 되게 유교적인 서상이 강하고 내 할 도리는 해야 돼. 해주고 욕 먹는다 그러세요. 맞아. 어? 네. 해주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선생님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아닌데 뭔가 다 정해졌는데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말이 그러니까 계속 튀어나와서 응. 뭐 답은 정해져서 뭐 어. 해도 소용은 없겠지만 얘기는 해야 혼자 되겠고 계속 다 정해졌는데 어떡하냐. 좋은 방법을 일러 얘기는 해줘요. 얘기는 해줘야 되고 난 그럼 남자한테도 답정 넣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이 안 해갖고 후회할 짓이 생기면은 본인 탓이지 뭐 우리 탓할 일이 그렇죠, 없잖아. 그거는. 맞아. 내가 선택한 건데. 지금 당장에는 서서히 조금씩은 풀려나간다고 하나 바로 뭔가 딱 튀어나오지는 못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본인 혹시 어디 좀 많이 아프셨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몸적으로. 네. 자궁도 약간 여성 계통이나 이쪽이 조금 약해 오. 보이시고 네. 그분과 살 때야 어. 조금 이렇게 뭔가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야 되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느낌을 조금 많이 안 드셨나 모르겠어요. 조금 네. 몸이 무겁다거나 그분과 살 때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남녀가 살면 같이 사랑돼야 네네.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분과 했을 때 조금 이렇게 조상의 왕래를 비치면서 왜냐면 그분이 좀 칙칙한 색깔로 보인다면은 본인은 되게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하나가 쳐져 있다 보니까 딴 색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 혹시 결혼을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급하게? 섣부르게 급하게 하셨어요? 네, 맞아요. 1년 연애 한 1년 정도 했었나? 그냥 뭐 급하게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전 남편이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요도 파열이 돼가지고 그 실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도 파열이 해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보호자가 없잖아요. 새벽 3시인데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요. 술 먹다 그렇게 됐거든요, 저랑. 그래서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선생님, 제가 사인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상견례했어요, 거기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상견례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약간 결혼 느낌을 이거 그렇게 비방이야. 이것도 뭐 그런 거 비방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이 이 남자랑 살면은 항상 아들 같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들었대. 나이 차이가 많지만 손이 되게 많이 갔다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너무 여기까지.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조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사연도 깊다. 네. 아니, 사연도 깊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긴 걸 쉽지 않은. 네.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감정이 또 좋아하시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왜 손뼉 또 소리나 마주칠 네. 소리 나지. 그치. 예. 본인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제 예. 치료가 잘 돼서 잘 살고 있나 봐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네. 네, 정재용의 인생 신호등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자분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정재용의 인생 신호등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유 못해 못했어. 네,